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지켜주는 닥터아이TV 신선생입니다. 오늘은 눈 영양제 루테인보단 이것 드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한 번쯤은 루테인이 눈에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단 안과 전문의로서 저는 루테인을 복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눈 영양제 종류부터 보고 가실까요?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안과에서도 권유하는 성분들 위주로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루테인, 지아잔틴, 베타카로틴, 그리고 게나 가재 껍질 등에 많이 있는 아스타잔틴 같은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성분들이 있고요. 안토시아닌이나 은행잎 추출물, 보통 진코 이런 걸로 시작하는 건데 진코라고 시작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은행잎 추출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종합 비타민을 비롯한 비타민 E, C, D, 그리고 불이나 아연 같은 미네랄 성분, 또 잘 알려져 있는 오메가3가 있습니다. 이런 영양제 이외에도 생활 습관으로는 이제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고 저염식, 자외선 차단 이런 것들이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등 예방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정말 많죠. 그럼 이거 다 먹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위랑 간도 같이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안과의 주요 질환별로 드시면 도움이 되는 약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백내장 이야기를 하자면 백내장 예방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센트륨 실버 같은 종합 비타민으로 비교 연구를 해봤는데 그 결과 이제 백내장 진행이 늦춰졌다 라는 연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백내장 진행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으신 분들은 종합 비타민제를 좀 드시면 돼요. 그 외에도 베타카로틴이나 여러가지 항산화 물질들이 이제 백내장 진행 억제를 시킨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는데 사실 백내장은 그렇게 먹더라도 결국에는 누구나 발생하게 돼 있어요. 단지 이제 수술을 몇 년 늦추는 그런 개념이지 눈이 다시 좋아지거나 수술을 안 해도 되게 만드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세요. 네, 녹내장은 시신경이 죽어가는 병인데요. 점점 시야가 좁아지면서 실명에까지도 이를 수 있습니다. 이때 시신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안토시아닌, 시신경 주변의 혈류 개선을 위한 은행잎 추출물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브리티시 저널 오브 옵설몰로지, 유명 학술지죠. 여기에 실린 논문을 보면은 비타민 D의 부족이 녹내장 발생의 주요한 위험인자라고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녹내장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설명드린 영양제들을 잘 섭취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황반변성. 네, 루테인이 황반변성을 막아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있지만 전 세계의 안과 의사들이 표준으로 삼고 가장 신뢰하는 REG2 스터디 결과를 보면은 양쪽 눈에 중기 황반변성 또는 한쪽 눈에 후기 황반변성이 있는 경우에 루테인, 지아잔틴, 비타민 C, 비타민 E, 아연, 구리 조합으로 이루어진 REG2 포뮬라를 복용을 하면은 더 이상의 진행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정상인에서 황반변성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에 대해서는 유의한 결과가 없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병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루테인을 먹어서 손해볼 것도 없지만 굳이 루테인을 따로 복용을 해야 될 이유도 없다는 거죠. 물론 루테인이 항산화 작용이나 블루라이트 차단 등의 효과를 보이지만 녹황색 채소 등의 음식물로 섭취하는 루테인만으로도 일반인의 경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루테인을 복용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안구건조증에는 오메가3가 눈꺼풀의 지질 분비를 정상화시켜서 안구건조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식, 라섹 등의 각막굴절 교정술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량의 비타민C를 복용을 해서 각막 상피 재생 및 혼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과 주요 질환별 추천 영양제 성분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럼 특별한 안구 질환이 없고 근데 뭔가 침침하고 앞으로 눈을 위해서 뭔가를 챙겨 먹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떤 영양제를 드시면 좋을까요? 꼭 한두 가지를 먹어야 한다면은 전 오메가3와 비타민 D를 추천드립니다. 왜 그런지는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메가3는 알파 리놀렉 애시드, EPA, DHA 이 세 가지 지방산을 말합니다. 모두 음식으로만 섭취해야 되는 필수 지방산이고요. 알파 리놀레이크 애시드, ALA는 식물성으로 견과류 등이 풍부하고 EPA나 DHA는 동물성으로 등푸른 생선 같은 해산물에 풍부합니다. 요즘 채식주의자 분들이 늘어나면서 식물성으로도 필수 지방산 섭취가 충분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식물성 오메가3의 경우에는
체내에서 EPA, DHA로 전환이 될 수 있지만 전체 필요량의 15% 정도까지만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외부 보충이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오메가3는 다양한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항염증 작용, 치매 및 인지기능장애 개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안구건조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은 사실 거의 모든 현대인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질환인데요. 안구건조증 원인 중에 15%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마이봄샘이라고 하는 눈꺼풀 기름샘의 분비장애로 발생하게 됩니다. 오메가3는 바로 이곳의 기름 분해를 촉진시켜서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게 되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기름이 분비가 되면 눈물증을 안정화시켜주게 됩니다. 또 피부 쪽에서 분비되는 기름 성분들이 눈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극감을 유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마이봄샘의 기름들이 피부 기름이 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줘가지고 눈의 불편감을 감소시켜주게 됩니다. 그 외에도 오메가3는 눈 표면의 염증을 억제해서 염증성 건성환을 진정시켜주고 안구 표면의 상처를 재건시켜줘서 표면이 매끈해지게 해서 눈물증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줘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눈물증 덕분에 사람들은 더 깨끗하게 사물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오메가3는 원래 음식을 통해서 섭취가 가능한데요. 흔히들 먹고 있는 등푸른 생선, 그리고 연어, 이런 해산물에 풍부하고요. 그래서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주 2회 이상의 생선 시기를 하면은 이런 오메가3 보충제를 따로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선에 대해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수은 중독에 대한 문제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우려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생선 알러지가 있거나 그냥 생선이 싫어서 자주 안 드시는 분들은 보충제가 필요하겠죠. 특히 관상동맥 질환이나 최근에 심근경색 등의 질환을 앓으신 분들은 이런 시기들과 관계없이 보충제가 필수적입니다. 반드시 유념해야 될 거는 오메가3도 남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2에서 15g 정도의 EPA나 DHA 오메가3를 복용할 경우에는 출혈 경향성이 증가를 해서 피가 잘 날 수 있어요.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 식약처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5g 이내로 드시면은 그나마 안전하다고 하니까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비타민 D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성장과 유지에 필수한 성분으로 햇빛의 자외선을 받아서 피부에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주로 우리 몸에서 칼슘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가지고 근골격계 기능 및 유지에 도움을 주고요. 또 그 이외에도 항염증 작용, 면역세포의 기능 증진, 혈압 및 혈당 감소 등 다양한 기능을 우리 몸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눈에서는 시신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서 이게 결핍되면은 시신경이 죽어가는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그 이외에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구루병,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 등의 다양한 질환들에 노출이 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비타민 D의 필요량을 채워주기 위해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햇빛이 쨍쨍한 날에 거의 속옷만 입고 선크림은 바르지도 않고 10분에서 20분 정도 밖에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생활 습관이 쉽지 않죠. 그리고 자외선으로 인한 각종 피부질환 발생 및 노화 촉진의 문제가 또 있고요. 그러면 실내에서 난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 햇빛으로 비타민D를 합성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창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햇빛은 피부암을 일으키는 UVA라는 성분들만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밖에 거의 나갈 일이 없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비타민 D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비타민 D도 역시 음식으로 보충해 볼 수 있는데, 보통은 자연 건조한 표고버섯, 지방이 풍부한 생선류, 견과류, 계란 노른자, 우유 등이 있지만 일일 필요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매일 먹기에 양이 너무 많죠. 예를 들어서 계란 같은 경우에는 계란 노른자 30개를 먹어야 되고, 우유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컵을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음식으로만 비타민 D를 섭취하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비타민 D의 일일 권장량은 연령별로 다른데 다음 표와 같고요.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경우에는 400에서 800 인터내셔널 유닛을 매일매일 섭취를 해야 됩니다. 50세 이상에서는 기본 800에서 1000 IU를 섭취해야 되고요. 권장 혈중 농도는 3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이상인데, 만약 20 미만의 비타민 D 결핍 시에는 1000 IU 이상의 보충제의 복용이 필요합니다. 보통 입으로 먹는 경구 투여가 항상성 관리를 위해서 이상적인데, 위장장애라든지 고용량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주사 투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과량 복용할 경우에는 고칼슘 혈증 및 연조직과 동맥을 딱딱하게 만드는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비타민 D 혈중 농도 검사를 사전에 좀 받으시고
전문의 처방에 맞게 비타민 D를 복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눈 영양제 및 제 추천 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눈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생활습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평소에 눈꺼풀 온찜질을 자주 하시고 인공눈물 점안, 그리고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있는 식단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신다면 이런 영양제의 필요를 줄여주는 동시에 눈을 비롯한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은 앞으로 더 양질의 건강 정보를 제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요. 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